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백석현 사무관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 백석현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ACS 기관 채용에 대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셨는데 다들 그런가요? 이 앞에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고등학생분들 많나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나요? 네, 저는 고용부에서 ACS 활용과 A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확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릴 내용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ACS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ACS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번역별로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같이 많이 참석하신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많도록 제가 좀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ACS가 뭔지 그리고 A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뭔지 그리고 기존에 활용했던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30개 공공기관에서 ACS 기반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올해 하더라도 모든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모든 전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ACS 왜 필요한 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이 학생이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아두고 한 18개월 정도 재교육을 시키고 비용도 한 6천만 원 정도 그런 비효율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스펙을 더 중요한 취업 요소를 시켜서 다 들어보셨죠? 9대 스펙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에 좀 몰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지금의 채용 관행이 기업에도 좋지 않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지 않다. 누구를 위한 취업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가 어떤 학벌이나 학력, 알기만 하는 교육훈련 또는 자격증을 따도 사실 자격이라는 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신호 기제인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통용성이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정말 학교에서는 특성화고나 전문대 대학 이런 학교에서는 산업 현장에 내가 가서 실제로 할 줄 아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훈련을 하고 지금 제가 혹시 몇 살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지난주 충남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놀라고 제가 실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따지면 29이거든요.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 좀 일찍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나이로 31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스펙을 쌓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존에 이런 학벌이나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A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ACS가 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S를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ACS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직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편하게 직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내가 산업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 제조를 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 재료도 계량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떡을 포장하는 것까지 해서 뭐 그런 세부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요구되는 능력, 지식이나 기술 소양, 그러니까 뭐 손기술도 있을 거지만 어떤 뭐 재료는 어떻게 계량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본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이다.
그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가가 공무원들이 산업 현장의 직무 또는 일을 뭘 알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국가가 하고 그 가로 열고 산업계의 함께라는 표현이 좀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는 그 개발 과정을 관리를 하고 산업계 현장 전문가라든지 교육훈련 전문가, 우리 뭐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자격을 만드시는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ACS는 797개를 저희가 개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797개를 가지고 여기 뭐 특성화고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도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저희도 이제 4년제 대학에서도 ACS를 일부 도입해서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제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이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가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그림 한번 그려봐라, 보고서에 이렇게 그림 그려봐라라고 했더니 속된 말로 빗떡같이 그려왔더라고요. 제가 비켜라 하고 제가 10분 만에 그리면 더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자격증들이 현장에서 좀 통용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자격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ACS 가지고 자격이랑 교육훈련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당했는데 기업에 가보니까 ACS 기반으로 뭔가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것도 흐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인사관리까지 ACS를 개편을 한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S는 현재 총 857개가 있는데,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개발하는 게 좀 이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797개만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A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이란 무엇이냐? ACS는 알겠다. 간단히 말해서 현장에서 하는 일,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다. 그럼 그걸 가지고 도대체 채용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은 이런 스펙추얼 채용 같은 경우가 뭐 올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그래서 뭐 수년 전부터 사진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교도 보지 않고 이런 채용 제도들이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방식에 대한 한계 정도에 좀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린 채용이라든지 오디션 채용, 소셜 리크루팅 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펙추얼 채용을 한다는 기업의 사례를 보니까 학벌도 안 보고 학력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봅니다. 기존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가족사항도 다 적게 돼 있고 몸무게, 키, 혈액형까지 다 적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본다 우리는. 근데 우리 어떤 걸 보느냐? 도전 정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채용 전형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경력을 보여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학과 출신인데 보안 전문가다. 그리고 땡땡 대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뭐 6개월 이상 했다. 그리고 이벤트 업체 CEO였다. 대학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스펙추얼 채용의 한계가 어떤 내가 이 지원자를 인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외에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들한테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또 여기에서도 변화는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스펙추얼 채용에 이어서 직무 능력을 보겠다, 혹은 직무 역량을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사트를 보지 않고 자체 뭐 직무 적합성 평가를 보겠다, 이렇게 나왔었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기사가 나간 게 ACS 기반으로 직무 역량을 보는 그런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 능력으로 좀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직무 능력이 뭐냐?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해야 될 직무 능력이 뭐냐에 대한 좀 비판도 있다. 그래서 뭐 제2의 스펙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ACS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CS라는 게 산업현장 직무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한 직무 능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기존 스펙추얼 채용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직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채용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NCS로 직무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 NCS에서 얘기하는 직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NCS에서 말하는 직무 능력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네, 직무 수행 능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격기본법에 NCS는 산업 현장의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같은 것들, 그런 능력들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 한 부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그래서 뭐 일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게 직무 능력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공통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NCS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는 게 NCS에서의 직무 능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게, 그러면 기존 채용 전형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NCS라는 걸 따로 평가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NCS가 또 다른 스펙이라든지 제2의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NCS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존 채용 절차랑 동일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똑같이 있는 거고, 다만 각 전형에서 NCS를 활용해서 직무적합성 평가가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NCS라는 걸 따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가장 크게 사실 달라지는 점 하나가 NCS 기반의 채용 공고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좀 이미 NCS 기반 채용을 실시를 한 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들어가서 감동발전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채용 공고랑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몇 번 떨어지고, 아 이게 불확실하니까 나도 그냥 민간 기업에 한번 취업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재무 직군에 좀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무 직군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재무 직군 땡땡명 이게 채용 공고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재무 직군이 뭐 하는 데인가 라고 좀 궁금해서, 그러려면 내가 무슨 과목을 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미리 취업을 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재무 직군은 뭘 하는 데냐, 기업에서 뭐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회계나 뭐 이런 능력들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 경제학과니까 재무경제학을 좀 미리 들어봐, 뭐 이런 충고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채용 공고문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CS,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 직군이 사무행정이든 기계직이든 전산직이든 사업직이든 제조직이든 이 직군이 NCS에 어디에 해당되고, 그럼 이 NCS에서 규정하는 어떤 능력들을 네가 준비하면 된다라는 걸 채용 공고문에 자세하게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문을 보고 미리 내가 어떤 능력들을, 또 어떤 수업들을 들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채용 전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채용 공고문 예시인데요. 아마 좀 빽빽해서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올 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서 실제로 나갔던 채용 공고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동성이 떨어지죠. 빽빽하게.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NCS의 철학은 저희가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쭉 보시면 맨 위에 NCS, 이 빨간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NCS에 어떤 NCS에 해당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공단의 일반 행정직은 NCS에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맨 위에 명시를 해주고, 그 밑에는 뭐 블라블라 뭐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아마 NCS 책자를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NCS? 예. 앞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데 굉장히 좋으시네요. NCS 책자를 보시면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뭐 옛날에 우리 뭐 사전 보듯이 이만큼 되는데, 거기 있는 능력들을 학생들한테 다 보라고 하면 정말 이 채용제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NCS 중에서도 각 공공기관별로 우리는 어떤 이 NCS 안에 있는 능력들 중에서 사실 뭐 이런 능력은 좀 중요도가 떨어져, 이런 능력은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좀 나누기예요. 중요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눠서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기다 요약해서 기술하게 되는 거고,
이걸 보고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NCS 기반 채용공고문의 골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뚝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저렇게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이나 이런 외국의 그 채용 제도가 좀 발달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뭐 직무별로 딱 채용을 하게 됩니다. 뭐 요 한 자리가 비었어. 그럼 여기다 우리 채용을 할 거야. 그럴 때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네가 갖춰야 할 능력들은 이런 것들이하고 상세하게 나가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어떤 정합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공공기관 채용을 제가 이제 하면서 한 320개 기관의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봤더니 직무별로 뭐 한두 사람 뽑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직군별 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직무의 모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직군이랑 어떤 한 가지 NCS랑 딱 매칭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직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한 대여섯 개의 NCS가 매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공고문에 담게 되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중요한 거 위주로 서술하게 돼 있고, 아마 이제 그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이제 일반 대규모 공채라든지 직군별 채용에서 직무별 채용이라든지 직위별 채용을 좀 가미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 NCS 채용이 더 정확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뒤에 어떤 전형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입사지원서 직무능력 소개, 자기소개서는 기존 자기소개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물어보는 문항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 자기소개서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장 배경을 쓰시오, 너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물어보게 되고요. 아마 크게 바뀌는 게 일단 입사지원서랑 직무능력 소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사항 묻지 않고요. 보직인도 쓰지 않고요. 키, 몸무게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3월 24일날 저희가 130개 공공기관이랑 이제 올해부터 NCS 채용을 한다는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버지 뭐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기사에는 댓글들이 좀 그래도 좀 좋게 달리더라고요. 나머지 기사에는 완전 악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상포진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적사항은 최소한의 정보만 묻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직무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이 그런 게 있으면 교육사항을 쓰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으면 자격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항이라고 하면 내가 입는 게 철학과 나왔다. 근데 나는 뭐 사무행정 또는 재무직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학 과목이나 경제학 과목을 좀 들었다. 그럼 교육사항에 자기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공이나 학교를 안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자신의 직무 능력을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 및 직무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직무 관련된 뭐 인턴을 했다, 혹은 뭐 동호회를 했다. 그래서 재무직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뭐 가치 투자 동아리를 하면서 뭐 재무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혔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다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써주고 직무 능력 소개서에서 그걸 기반으로 나의 내가 갖추고 있는 직무 능력을 열심히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기술서랑 경력기술서로 나눠놨는데, 이게 뭐 경험은 굳이 경험이랑 경력을 놔두면, 경력은 내가 돈을 받고 했던 일,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럼 경력은 없고 난 경험만 있는데 경력에 있는 애에 비해서 뭐 나의 좀 가중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직무능력 소개서라고 해서 경험이랑 경력기술서로 따로 나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직무능력 소개서에 내가 쓴 나의 직무능력을 가지고 면접 전형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면접 전형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사지원서 예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올 초에 담아놨던 건데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기본적인 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정보만 묻게 되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랑 관련된 수업을 들은 게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상 직무 관련 기타 활동, 이것도 이제 통합이 될 텐데요. 내가 직무와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한 게 있으면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직무 능력 소개서에 나의 직무 능력을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직무 능력 소개서를 토대로 면접 전형에서 질문이, 추가 질문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자기소개서와 다르게 직무라든지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랑 관련돼서 자기소개서를 만들게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기평가랑 면접평가인데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 실제에서 직무 능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셨는데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기랑 면접 모두 직업기초 능력 필기, 직업기초 능력 면접,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필기, 직무수행 능력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직업기초 능력 평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존의 인적성 검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바꾸냐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평가하는 영역이 유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인적성 검사 어떤 영역이 있는지 제가 기업의 채용 제도를 좀 살펴보니까 뭐 추리라든지 수리, 언어 이해,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CS 안에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은 유사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언어, 정보 처리,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영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NCS 기반 직업기초 능력 필기 시험에서는 기존 인적성 검사랑 다른 점이 뭐냐? 기존 인적성 검사는 예를 들어서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갑자기 똑같은 도형이 막 나오면서 비슷한 걸 찾으시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IP 테스트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을 가정한 그런 필기시험을 개발한다라는 게 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인데요. 아마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올해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필기시험이 도입되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 필기시험을 아마 대체하게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다들 여기 오신 분들처럼 공공기관 보통 1년, 2년, 길게는 3년씩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거 전문 필기시험 바꾼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장 바꾼다는 계획은 없고 내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바꿀 거고, 바꾸게 되면 미리 1년 정도 사전에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인적성 검사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게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중에 의사소통 능력 분야 예시입니다. 보시면 문제가 그거예요. 식품 매장에서 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품 설명서를 보고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이 문의를 해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줄 거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안에 있는 문서 이해 능력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문서를 이해해서 네가 고객한테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군 혹은 직무부 그 안에 NCS는 어떤 거, 제가 능력단위라는 건 설명을 안 드렸는데 NCS 밑에 있는 능력단위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식기술 태도를 평가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든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앞에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실시한 기관이 있는데 이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은 실시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실시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만약 출제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인데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든 직무수행 능력 면접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면 직업기초 능력의 10개 영역, 여기 PT 앞쪽에 있었는데 그 10개 영역을 기반으로 면접 문제를 만드는 거고, 직무수행 능력 면접 시험이라고 하면 그 NCS의 아까 지식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무 상황을 가정하고 이 상황을 네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황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 플러스 추가 대응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대응 문항을 할 때 아까 앞에서 작성한 직무 능력 소개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추가 대응 문항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사례는 시험 단계에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생들보다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께 적합한 사례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130개 기관에서 우선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의 규모, 채용 계획, NCS 적용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저희 혼자 선정은 한 건 아니고 고용부와 기재부가 같이 130개 공공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 서류 면접에서 NCS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바뀌게 되면 사전 공부를 하고 바꿀 거고요. 올해는 일단 서류, 아까 말씀드린 채용 공고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내가 필기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직무 수행 능력 면접 평가는 어떻게 출제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간 부분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공공기관 말고 민간에도 학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저희가 써는 3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사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어서 뭐 NCS 기관 채용 우리가 왜 도입해야 돼? 이런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롯데그룹 같이 그 자기네 기존 채용 제도에 NCS를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기업들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 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히 뭐 어떤 기업에서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 자체적으로 고용부가 같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컨설팅을 지원해서 확산을 하고 있고 아마 중소기업은 혹시나 이런 NCS 기관 채용을 도입한 기업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Q&A인데요. Q&A를 진행할 시간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7월에 NCS 지오토 KR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NCS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Q&A 같은 것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NCS 기반 채용이 좀 확산이 돼서 저희가 URL을 따로 따가지고 온스펙.ncs.go.kr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온스펙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오버스펙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과도한 스펙이 아니고 꼭 필요한 내 직무 능력과 관련된 꼭 필요한 스펙만 쌓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드린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샘플 문제를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들어오시면 또 샘플 문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취업준비생들이 좀 확인해 보시는 가이드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고 Q&A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답변하는 건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답변 남기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뭐 누가 아까 소개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찾아서 들어와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NCS의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직업기초능력 수강 사이트를 연계를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돼 있고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연계해서 올릴 테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설명회가 좀 뭐 찾아가기 힘들다, 시간도 멀고 뭐 장소도 좀 멀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상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20분 정도 짧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오시면 제가 각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상설 교육과정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좀 말이 좀 빨랐죠.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